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는 각 지역 단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어떻게 꽃이 피우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김수영 양천구청장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통, 공감, 참여를 통해서 다 함께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방송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예, 네. 어디서든지 그 정치인들은 자기소개를 잘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사실 뭐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있고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체감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서 자치단체장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청장님의 말씀을 저희가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는 처음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처음 뵙고 어떤 분이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저는 뭐 민주당의 여성구청장이고요. 민주당에 80명의 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이 두 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구청장이라면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자치분권 그리고 생활정치에 가장 맞는 게 어찌 보면 또 여성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좀 꼼꼼하게 돌아봐야 되고요. 저는 민주당 구청장이지만 호남 출신은 아니고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에서도 아현동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이대를 통해서 이대까지 가는데 이대를 통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울 토박이시군요. 네, 서울 토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80년의 그 험난한 시기를 대학을 지나가면서 휴업하고 뭐 학생들 데모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숙명처럼 학생운동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3년도에 대학 입학해서 또 그 사회문제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는 이대 총학생회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대 총학생회장이 그때만 해도 사실은 학생회장 되자마자 구속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쉽지 않은 길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구속도 3번이나 당했었던 학창 시절과 또 뭐 이런 젊은 시절을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것 같고요. 뭐 그 이후에는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또 그런 우연한 그런 기회로 또 이런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는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라고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거기서 본부장으로 좀 일도 했었고요. 뒤늦게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무래도 취약계층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회복지학으로 성인이 돼서 뒤늦게 석사, 박사과정을 거쳐서 학교에서도 좀 잠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학창 시절에는 열혈 대학생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 다들 어떻게 구속을 3번씩이나 당했냐고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참 인상이 인자로우시고 상당히 뭐 이렇게 다독이시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대학생 때는 남달랐군요. 아마 그 시기에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은 거의 다 같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사회 불의에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저항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뭐 저처럼 앞장서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에 공부하면서도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뒤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그 대학에 들어와서 사회과학에 관심을 갖고 또 선배들이나 또 학생들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좀 더 좀 깊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일을 해 오시는 게 바로 네. 이번 양천구청장, 구청장으로서 네. 일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드네요. 네. 네. 그래서 다 함께 행복한 양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양천구를 이끌고 계신데요. 이번에 제가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 연말에 이번에 많은 상을 수상하셨던데요. 네. 참 그 감개무량합니다. 네. 그 이번에 제안 활성화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됩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번이나 심사에서 1등을 해가지고 네. 우리 양천구가 작년에도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작년에 좀 어수선했었고요. 그렇죠. 또 우리 양천구가 그동안에 민선 4기, 민선 5기에 걸쳐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보궐선거를 2번이나 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신도 있었고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을 좀 새롭게 좀 바꿔야 되겠다. 일하는 조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구청장이 돼서 처음으로 그 확대 간부 회의라고 우리 간부들이 한 60여 명이 모여서 한 달에 2번 회의를 하는데 네. 그런 확대 간부 회의도 토론형으로 좀 바꾸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매달 한 번씩 독서 토론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독서 토론회를 통해서 이 사회의 그 지금 시대의 방향에 맞는 그런 주제들이 뭔지 이런 것들도 토론하고 네. 또 이 생각마당 포럼이라고 그래서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주요 간부나 또 해당 부서들 네. 직원들 오라고 해서 예. 자발적으로 오십니다. 또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문가의 또 강의도 좀 듣고 또 토론도 하고 네. 이런 문화를 좀 만들다 보니까 그게 제안 활성화 부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네, 인정을 받았네요. 전국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이번에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예,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예, 청렴도. 중요합니다. 네. 네. 우리 양천구가 전국에서 5위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2위를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제가 구청장 될 때만 해도 네. 거의 그 꼴찌 수준이었어요. 그래요? 네, 전국에서 꼴찌 수준. 이런, 서울시에서도 19위 막 이래서 제가 참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제 그때 그랬었는데 정말 제일 과제가 네, 청렴도를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거였다라는 생각이 거였습니다. 드네요. 예. 네, 그 양천구청 하면 이게 우리 그 국민들이 좀 네. 한참 이제 예전에 복지비를 횡령을 했다라는 게 좀 예, 오래전에 그런 이제 오명도 좀 있었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 스스로도 뭐 민선 4기, 민선 5기에 걸쳐서 막 보궐선거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네. 뭐 그랬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일하는 분위기가 좀 정착이 되니까 청렴도도 높아지고 예. 또 우리 주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청렴도 평가가 아주 좋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완전히 좋아졌는데요. 이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시책이나 정책 이런 것들 시행하신 건가요? 그러면요. 예. 처음에는 뭐 그 이벤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벤트. 좋죠, 이벤트. 공무원들 아침에 출근할 때 간부들이 이렇게 캐릭터 인형 같은 거 그거 쓰고 청렴하게 뭐 청렴 캠페인도 하고 우리부터 행복해야 네. 나부터 행복해야 우리 주민들 민원도 좀 잘 듣지 않겠냐. 예. 그런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뭐 청렴 골든벨 해서 작년에 김영란법이라고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좀 공부하고 퀴즈를 내고 또 맛과별로 경쟁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우리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뭐 딱딱한 강의 중심으로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마련하는 그런 여러 시책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또 뭐 청렴 인권 강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계속 교육하고 뭐 이벤트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만들고 뭐 연극을 통해서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거 그냥 강의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데 그렇죠. 졸려요 강의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연극을 하니까 또 집중해서 보고 맞아요. 끝난 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청렴도 사실 저도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보면 청렴도가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깨끗한가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사실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지 이 공공기관의 그 권위가 단순히 이렇게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뢰를 받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도 우리 주민들이 믿고 따르고 맞아요. 이런 관계가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청렴도 평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최순실 게이트 탄핵 전국을 보면서 정부 그리고 뭐 정부 기관 그럼요. 얼마나 신뢰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요. 네, 예. 양천구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청렴도를 올리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요. 저희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기억에 남았는데요. 좀 찾아보면서 2017 올해 지방자치 CEO 네, 여기에 선정이 되셨다고요? 예, 그거는 제가 참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뭐 저 개인에게 주는 상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우리 전국에 있는 주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1,400여 명이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500여 명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주요 부서라고 하면 이제 뭐 각 기관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요 시책들이나 이런 걸 기획하거나 또 내용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정해 주셔서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네. 또 열심히 일해온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그만큼 다 평가를 받아서 정말 상을 주는 건데 2017 올해 지방자치 CEO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더 잘하라고 하는 그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모실 때는 다른 상도 더 많이 받으셔가지고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금도 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상금도 받으셔서 어려운 이웃도 도우시고 좋은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상 얘기를 좀 저희가 해봤는데 사실 제가 구청장님은 처음 뵀는데 제가 양천구에 살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구청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반성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제일 가깝게 느껴야 될 게 구청장 그리고 이 구청 직원들일 텐데 사실 저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말고는 잘 몰라요, 사실. 저도 뭐 반성하는 부분이지만 또 그만큼 더 알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성과가 있다라는 것도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간도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저는 그 구청장님이 여성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래서 양천구가 좀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성 구청장으로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좀 여성단체 활동도 좀 하면서 굉장히 내가 만약에 그 지방자치 영역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분야들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엄마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양육비를 뭐 지원해 준다 돈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애를 키우고 또 애를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서 장난감 도서관을 했어요. 장난감 도서관이요? 장난감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맞아요. 근데 애들은 금방금방 이걸 또 실직 내고 근데 그걸 젊은 부부로서는 감당하기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을 통해서 장난감을 좀 빌려가고 한 열흘 정도 또는 2주 정도 빌리고 또 다시 또 반납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장난감 도서관을 지금 그 법정 동별로 뭐 이렇게 조금 더 가까우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게 그 지역 가까운 곳에다가 장난감 도서관들을 좀 설치한다든가 우리 양천구에는 또 양천맘 카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주부들이 경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관심도가 떨어져서 가계부는 열심히 가계부는 열심히 쓰는데
콩나물 값은 아끼면서 네. 전체 경제가 지금 어떻게 우리 가게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상관관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좀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네. 좀 우리 엄마들한테 좀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서로 좋네요. 차도 마시고 토론도 예. 하고 좀 이럴 수 있는 카페를 좀 만들어서 그게 조금 활성화되어 있고요. 소통도 하고. 예, 그렇죠. 예. 소통도 하고. 좋습니다. 또 그거하고는 좀 별도로 또 우리 네. 그 36개월 이하의 어린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들이 사실 네. 갈 데가 많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가는 데가 백화점이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은 그런 시설들이 잘 돼 있는데 그만큼 예. 쇼핑하라고 해놓은 것이어서 그래서 유모차 끌고 그렇죠. 오시는군요. 예, 그래서 좀 유모차 끌고 와서 우리 아기들은 좀 바닥에다 이렇게 기어다니고 할 수 있도록 놀 수 있도록 여러 좀 시설들은 해놓고 그리고 엄마들이 모여서 서로 육아 정보도 나누고 뭐 그럴 수 있는 육아맘 카페죠. 예, 그렇게 해서 차도 한잔 마시고 이러면서 예. 좀 서로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육아맘 카페도 좀 만들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싼가요? 육아맘 카페 가려면? 거기는 돈 내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시설이 그래서 좋습니다. 아니 제가 네네. 저번에 보니까 친구 만나러 갔는데 애를 데리고 왔어요. 네네. 놀이방에 가자는 거예요. 네. 갔더니 뭐 1시간 노는데 얼마 돈을 네. 받더라고요. 예, 야, 이게 노는 것도 돈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긴 아니군요. 여기는 이제 양천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여기는 또 이제 그 전통시장 가까운 데다가 설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전통시장에 와서 네. 백화점이나 그 대규모 뭐 이렇게 쇼핑몰을 가지 마시고 네.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좀 그곳에 이제 도서관도 네. 육아맘 카페도 이렇게 만들어서 젊은 엄마들이 전통시장도 좀 이용하고 예. 이 엄마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아기들을 돌볼 수 있는 일석이조네요. 장도 예, 보고 그렇죠. 아이도 놀게 하고 하고. 거기 정보도 얻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렇죠. 소통도 하고 좋습니다. 그게 여성구청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여성의 그런 원하는 것들 네. 그리고 문제점들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예. 잘 알기 때문에 여성구청장으로서 여성 문제를 해결을 잘 하고 계신데요. 아니 그 어린이집 문제도 상당히 네네. 어느 구를 가든 어느 뭐 지역을 가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립 어린이집이 많았으면 좋겠다. 예. 공공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그거는 많은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저만이 아니라 네. 국가적으로도 맞아요. 이제 중요한 예. 과제고 서울시에서도 이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박원순 시장님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양천구도 40개를 좀 확충할 목표를 가지고 예. 지금 첫 해부터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0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요?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예. 셈이고요. 나머지 10개도 좀 내년 안에 네. 확충을 하려고 열심히 또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무래도 이제 민간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것보다 구립 맞아요. 어린이집을 더 신뢰하고 또 싸고 믿고 음. 맡길 수 있는 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달에 애를 낳아서요. 네. 이제 어린이집 문제 뭐 아까 육아맘 카페 하셨는데 귀가 저도 모르게 쫑긋해지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뭐 그런 그거 것들이 잘 말고도 돼 이렇게 있군요. 예. 공원도 조금씩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일반 공원도 우리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좀 놀 수 있는 베이비존 이런 데를 좀 만들어서 예. 이렇게 작은 그네 또 그리고 아기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이렇게 작은 텐트 같은 것들이죠. 애들이 그런 공간을 좋아해요. 작은 공간. 그래서 맞아요. 공원 안에 좀 이 베이비존을 좀 설치해서 어른들과 이런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젊은 아빠들이 공원에 많이 네. 데리고 오시라고 그런 네. 것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성구청장으로서 이런 육아 문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힘을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네네.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양천구 하면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도 어르신 인구가 한 10% 정도 됩니다. 네. 지금 뭐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이제 많은 정책들을 지금 개발하기도 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래 사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100세 생각합니다. 시대이긴 한데 그렇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살고 네. 또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럼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겠네요. 저희가. 그러면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도시라는 이렇게 밀집돼 있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공간에서 네. 운동도 하고 또 자기 건강 관리를 자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 건강 관리 센터를 지금 이제 동별로 설치하려고 몇 개 동에는 지금 이제 그 법정 동별로 평생 건강 관리 센터를 통해서 뭐 네. 대사증후군 관리라든지 그 노령 인구에 자주 네. 오는 그런 병들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또 지역의 산책로라든지 안양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책로나 또 이제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래서 운동을 도시에서도 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건강 문제를 다 보건 영역에서만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건 영역은 사실은 10%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고 또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네. 바로 이제 건강 도시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요. 건강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습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주변 환경 네. 이런 것들이 양천구에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리고 뭐 제 나이 또래 같은 분들은 운동, 뭐 축구하고 테니스 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네. 그런 시설도 좀 많이 돼 있나요? 시설도 좀 많이 좀 궁금합니다.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양천구의 대표적인 종목이 또 테니스이기도 해요. 맞아요. 많이 치시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테니스 코트가 있기도 하고. 저도 치고 싶은데 예. 아직 한 3년째 바쁘다는 핑계로 라켓하고 신발만 사놓고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테니스 코트를 하드 코트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요? 제가 와서 2년 차에 걸쳐서 네. 18면을 그 하드 코트로 잘 정비를 해놔가지고 네.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들도 아주 좋아하시고 축구장도 사실은 축구장이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네. 그 해누리 축구장도 새로 한 면을 더 늘려서 축구면도 좀 확보하고 예. 안양천을 끼고 있어서 안양천변에 여러 뭐 파크 골프장도 이번에 개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함께 또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이렇게 생활체육들이 좀 활성화되는 것이 그것도 또 건강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이 도시하면 참 삭막한 느낌 그리고 뭔가 쾌쾌하고 꽉 막힌 느낌 이런 게 강한데 양천구는 아무래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 생활 속에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자기소개 부분에서 또 언급해 주셨어요. 이 복지에 관심 많으시고 예, 전문가신데요. 네. 또 들어보니까 복지통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민들 챙기고 있습니까? 예, 뭐 엄마의 마음으로 챙기고 있죠. 예. 네. 근데 제가 사회복지 행정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박사과정은 좀 또 뒤늦게 사회복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네. 언제까지나 이게 사회복지 영역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네. 또 지역의 경제 기반을 또 쌓는 데도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복지의 전달 체계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구청장 취임하자마자 우리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만든 것이 방문복지팀이었습니다. 각 동에 우선 4개 동에 시범적으로 여태까지 복지는 이렇게 수혜받을 사람이 법적으로 기준만 맞아요. 생기면 그분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냥 돈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청주의에서 실제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이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그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민간 자원이라도 좀 연계를 해서 적어도 우리 양천구에는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데서 시작한 게 이제 찾아가는 복지였거든요. 좋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2015년에 서울시에서 또 그걸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걸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네요. 시작하다 보니까 또 이게 양천구 전체로 18개 동에 다 확산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문제도 단순히 그냥 그걸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각 동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 지역의 그 종교기관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기관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 후원하지 마시고 그 동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좀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복지관에 있는 실무자도 또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과 또 관 해서 민간 협력이 아주 활성화돼 있고 잘 협력이 되고 있는 곳이 또 양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양천구의 사례가 서울시로 퍼져나갔고 네, 또 그게 전국으로 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좋은 제도가. 자부심이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엄마처럼 세세하게 섬세하게 이런 복지 행정을 챙기고 계신데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50대 남성, 60대 남성 뭐 숨진 지 3주 만에 발견됐다. 뭐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고독하다. 이렇게 고독사가 우리 사회에 나타날 줄 몰랐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걸 우리가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은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 좀 마련해 주신가요? 제가 양천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나비남 프로젝트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지금 처음 하고 있을 겁니다. 나비남 프로젝트요? 네. 나 비자가 아닐 비자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특히 이제 독거 남성. 그래서 의외로 독거 남성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구청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밤에 당직을 쓰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당직 쓰고 아침에 이제 전날 있었던 것을 보고하고 그러는데 전날 뭐 화재 사건이 있었다 이것도 있지만 그렇게 혼자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 사망 사고를 접하는데 오히려 이게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50대 60대 초반에 이런 독거 남성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살하거나 또는 이렇게 병사하거나. 그래서 제가 우리 양천구를 좀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해보자.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할 때 50대에서 65세 이하의 독거 남성들을 한번 얼마나 되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를 해보자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400여 명 되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이게 패자부활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고 한 번 실패하면 가족하고도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결국은 건강이 악화되고 세상을 포기하고 고립되고 이러다 보니까 병사하거나 또는 혼자 있다가 자살하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것이 나비남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잘 지셨네요. 네, 이름이 좋죠. 이 나비 효과처럼 전국에 퍼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뭐 위험하신 그 분들을 이제 어디 사시고 연락처도 알고 하니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한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여러 좋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감동받기도 하고요. 스스로도 그분들도 감동하고 그래서 작은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영화로 담기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살았던 그동안의 또 생활을 떠나서 자립하겠다라는 의지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지역사회에서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주민들이 주말 농장이나 텃밭 가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비 독거 남성들을 좀 같이 해서 그런 데를 좀 데리고 가서 텃밭 가꾸는 일부터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도 재미를 붙이고 그래서 뭔가 채소가 나오니까 본인들이
본인만 먹을 거가 아니라 좀 다른 데도 좀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돼서 이게 지원을 받고 네.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는 또 예전에 갖고 있던 기술이 있어서 뭐 도배하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뭐 거의 자포자기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던 분이 이제 나도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한테 도배 장판을 해주겠다. 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일들도 하게 되고 그런 기회로 또 일자리도 갖게 되고 그래서 여러 조금씩 이런 좋은 사례들이 나와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그냥 놔두면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 네. 또 돌봐야 되는 또 우리가 비용을 또 치러야 되는 그런 것인데 미리 또 예방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정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네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치료 과정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재활 과정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네네네. 이 추운 날 따뜻한 물 한 잔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나비남 프로젝트 들으니까 그분들은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네네.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온기를 주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이런 게 지역 사회가 무너져서 그런 것도 크잖아요. 네. 예,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그렇습니다. 거기 외지 사람들만 오고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고 옆에 사는 밑에 사는 위에 사는 이웃이 누군지 모르고 그런 건데 나비잠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해서 우리 이웃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네. 이웃과 함께 나도 발전할 수 있구나.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멘티를 지역사회에서 붙여줬어요. 멘토단이 네, 있는 거예요? 멘토단이 있습니다. 예. 한 90여 명 되는데요. 네네.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뭐 특별히 사회적으로 큰 뭐 출세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네.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다 본인들의 문제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뭐 조그만 사업이라도 네. 하다가 또 저렇게 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형제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분들이 저희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서 또 그분들의 안위만 네.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로 좀 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했었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뭐 2주에 한 번, 그게 또 일주일에 한 번 같이 터파돼서 또 같이 데려가시고 또 식사도 같이 나와서 같이 밥 먹자 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의 멘토단의 역할이 또 훈훈하게 또 함께 연결해주는 끈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기 좋은 현상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좋네요. 네. 이게 전국적으로 정말 퍼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큰 예산 들이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나비남 프로젝트가 얼마나 나비 효과를 발휘할지 저희가 다음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저희 이제 복지 행정 정말 잘하신다라는 말씀을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 행정을 쭉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요. 예,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분들이 꽤 많구나라는 것을 저도 구청장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게 30대 주부인데요. 네네. 애들이 5명이에요. 왜냐하면 재혼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애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 재혼을. 네, 그분은 이제 초혼이지만, 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네네.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자살을 하고 우울증 때문에 이제 자살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서 5명의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둘째 혼자 5아이를 키우게 됐네요. 근데 본인이 낳은 아이도 그때 막 그 돌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것도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가서 일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젊은 나이에 그 양쪽에 그 이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거를 그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어디다 손을 내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젊은 주부인데 네. 우리 제도적으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하고 또 이 큰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네. 온 상태에서 또 일자리도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좀 연계해주고 이렇게 해서 네. 밝은 웃음을 찾은 걸 보니까 저도 그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반 지하방이었는데 예. 그래도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치워놓고 애들 건사하고 사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네요. 들어보니까 참 절절한 사연인데요. 네. 이 구에서 양천구에서 직접 찾아가서 그걸 돌보지 않았다면 우리 이 5아이의 그렇죠.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6 식구가 예.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길에서 헤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런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없게 하는 게 바로 우리 구청 행정의 상당한 우선 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지 얘기도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저는 양천구에 살면서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도서관들이 참 많다. 그리고 아까 네. 구청장님 저희가 명함 받았는데 명함이 책갈피예요. 네. 보여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보는 가리고요. 이렇게 책갈피 모양으로 된 명함이에요. 저는 깜놀했어요. 이걸 보고 이렇게 사진도 있고요. 신뢰감을 주는 사진 네. 그리고 책갈피 그래서 책 읽는 양천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받으면서 야 이건 버리지 못하겠다. 네. 못 버리겠어요. 예, 그 로고도 우리 주민이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주민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로고를. 이 네네네. 로고도 주민께서 직접. 네네. 야 대단하네요. 이걸 보면서 책 읽는 양천구라는 게 실감이 되고 그리고 도서관들이 참 많다 네네. 생각이 들고요. 책도 참 많더라고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네, 저는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그 도서관 한번 가봤는데 책도 많고 네.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일동일 작은 도서관이 공약사항이기도 했었고요. 예. 그거는 동네에서 좀 가까운 곳에 맞아요. 도서관이 있어야 또 책도 가까이 하고 또 도서관이 컴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환하고 새로운 신간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저는 컴컴한 데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요? 잠이 잘 오니까. 네. 네. 그래서 도서관이 또 그리고 이렇게 동네에 가까이 있는 도서관은 제가 떠드는 도서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가서 책 읽고 좀 얘기도 나누고 또 동네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책 보면서 좀 궁금하고 또 아이들이 책 읽다 보면 자기 느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막 억누르고 조용해. 네, 그렇죠. 그거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저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네, 그래서 도서관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새롭게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되게 막 이름도 특별하더라고요. 특성화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각 도서관마다 또 특성에 맞게 동별의 특성에 맞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도서관은 천문학 천문 도서관 그런 이렇게 데가 해서 있어요? 거기서는 옥상에서 이렇게 별자리도 좀 관찰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이고요. 그리고 어떤 도서관은 좀 음악 해가지고 그 도서관은 옛날 CD부터 해서 옛날 LP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CD까지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거기 와서 좀 들을 수 듣고 책도 보고 뭐 이럴 수 있도록 음악 그리고 최근에는 음식 도서관까지. 음식이요? 네, 전통시장하고 좀 가까운 작은 도서관이라 사와서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 그럴 수는 없고요. 여러 이렇게 음식에 관한 재료에 관한 게 요즘에는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음식 재료도. 그래서 그런 재료의 기원이라든지 그런 재료들도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도서관으로 그렇게 특성화 도서관을 만들어서 좋네요. 그래서 이래 작지만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동별로 하나씩 그런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졌고요. 여행에 대한 도서관은 없나요? 여행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나요? 여행 쪽도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고요. 여행을 좋아해서요. 네, 미술 도서관도 있고요. 미술 도서관도. 네, 미술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특성화 도서관으로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계획한 게 중앙도서관입니다. 양천구의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이요? 예, 지금 그러니까 건물로 예. 이렇게 독자적인 건물로 이렇게 도서관을 하나를 구립도서관 새로 짓겠다는 거죠. 새로 짓겠다? 네. 지금은 있죠. 저기 양천 4단지 앞인가요? 네, 양천도서관은 목동 그건 이제 서울시립도서관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와 목동 지역만 이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네. 조금 어렵게 사시는 이제 신월 지역이나 신정 지역에도 거기서부터 이 목동까지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신정 지역에 지금 이제 중앙 도서관을 구립으로 지금 건설할 계획을 확정을 짓고 네. 내년에 이제 그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내년 착공되면 언제쯤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내년 되면 내후년에는 네. 도서관이 완공되고 준공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런 도서관은 조금 책 읽고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 공연 같은 것도 좀 할 수 네. 있는 그런 어떤 작은 공연장도 좀 넣어서 책을 통해서 책과 좀 그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작은 공연도 좀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연장도 그 도서관 안에 좀 넣어볼 계획입니다. 예,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야, 문화가 그렇죠. 문화가 그곳에 있는 꼽힐 곳. 수 있겠네요. 저는 도서관이 그런 그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잠을 많이 잤는데 네. 종합적인 문화 공간,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네. 저희가 뭐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가끔씩 이제 저도 이제 도서관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저자와의 대화, 뭐 그런 문자도 오고 행사, 뭐 양천 북 페스티벌,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서 관련된 행사도 알림이 뜨더라고요. 이런 것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시죠. 예. 우리 양천구에 제가 구청장 돼서 처음 모셔온 분이 오연호 사장님일 겁니다. 오마이뉴스. 제가 그즈음에 아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덴마크에 대한 얘기.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워낙 또 교육 도시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학부모님들까지 그래서 저자와의 대화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지금 벌써 한 20여 명 오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최근에는 저 아실지 모르겠어요. 82년 김지영이라고 82년생 김지영. 네. 조남주 작가님이 바로 우리 양천구 가까이서 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모셔서 또 그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주부들이나 우리 여성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저도 책을 읽었는데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제가 30대 때 겪었던 일을 지금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여성구청장님으로서 특히 여성의 삶, 여성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번에 작가와의 만남 거기서도 82년생 김지영의 저자 조남주 작가를 초청하셨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와 문화생활이 가득 찬 양천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기억에 남는 도서관 하나만 꼽자면 어떻습니까? 저는 영어 특성화 도서관입니다. 영어 특성화 도서관이요? 네. 영어 특성화 도서관은 이게 목동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신월이나 신정 지역에 있는 요즘 우리 학생들도 좀 와서 이 영어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 특성화 도서관으로 했는데요. 뭐가 특성화돼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스크린 터치 스크린으로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책들도 영어 책이 꽤 고가예요. 그래서 그 영어 책들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이 서가를 꾸몄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 참여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산 플러스 어떤 서가는 우리 양천구에 있는 어떤 기업이 책을 기증해 준 것, 또 어떤 코너는 또 우리 양천구에 있는 또 단체에서 해준 것.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점 협동조합 같은 데서 우리 양천구의 서점들이 요즘 동네 서점 잘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서점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 서점들이 협동조합으로 우리 양천구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로부터 책도 구입하고 우리 양천구 도서관들을 그렇게 꾸미고 있는데 네네. 이분들이 또 책도 그렇게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어 특성화 도서관은 지역 참여형 도서관이면서 또 이 영어가 잘 사는 집의 아이들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지역에서 좀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맞아요. 와서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목동 지역에 보면 청소년들이 외국에서 좀 살다가 온 아주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책을 읽어주는 것을 봉사 시간에 해줄 테니까 와서 영어로 책을 읽어주라. 이렇게 해서 괜찮은 아이디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그냥 봉사를 지역에서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쓰레기 줍고 이런 거보다 본인들이 영어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영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가지고 봉사를 통해서 또 책을 읽어주고 그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네이티브한 그 영어 발음을 듣게 하려고 우리 엄마들이 많이 신청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월 지역이나 신정동에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애들 데리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번 가볼까 했더니 저는 발음이 신토불이라서 네이티브가 아니라서 읽어주러 가지 못할 것 같고 들으러 가시면 됩니다. 들으러 공부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영어 학원 이런 데 얼마나 비쌉니까? 보니까 친구들 애 있는 집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영어 학원 보내는데 뭐 수십만 원이 아니고 뭐 100단위로 막 깨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영어 특성화 도서관 그림책 읽어주는데 그거 듣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함께 소통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구정에 대해서 구청 양천구의 행정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봤는데요. 약간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이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지방 분권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하고 있는데요. 뭐 대통령께서도 지방 분권 얘기를 하셨고 대선 과정에서도 지방 분권 강조하셨습니다. 뭐 내년 개헌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방 분권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원론적인 의미에서도 권력은 나눌수록 사실은 그 민주주의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하신 거고 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또 보다 더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방분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지방분권이 우리한테 무슨 변화를 가져올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횡단보도 하나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우리 민원들을 내시면 그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사실 다 민원들은 구청에다 얘기를 하셔요. 근데 횡단보도 설치하는 걸 구청에서 직접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런 교통 문제는 이제 경찰서로 가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교통 심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절차가 그렇죠. 복잡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구청에서 그 민원을 그대로 또 이제 경찰서로 가져가고 경찰서에 가면 경찰청으로 갔다가 경찰청에서 심의해서 또 내려와서 구청으로 또 다시 협의하고 이런 여러 단계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절차를 간소화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이렇게 지방분권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어떤 권한을 주면 우리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생활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다 복지의 문제도 다 다를 겁니다. 저 지방의 문제나 또 이렇게 서울 도심에 있는 복지의 문제가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복지의 문제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 권한이나 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훨씬 더 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가고 또 변화도 또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도 지방분권은 앞으로 해야 될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방분권이 정말 더 확실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뭐 공무원들이나 구청에 계신 분들이 준비가 됐나
준비도 안 되고 지방분권 빨리 하자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든지 과도기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얼마나 줄여가면서 정착을 시키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제 구청의 공무원들도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저도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 구청장이 된 거잖아요. 민선이니까요. 구청장 이 공무원 하면은 다들 이렇게 불신들도 있고 그런데 지역의 도시 기반이 이루어지는 그 도시가 이 움직이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게 다 공무원들입니다. 예, 뭐 아까 얘기했던 교통의 문제, 또 지역에 있는 수도관 하나 밑에서 보이지 땅 아래로 흘러가는 하수도 문제, 수도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삶하고 이렇게 직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또 그런 제기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기관 간의 또 역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절차와 또 체계 이런 것들을 잘 잡아간다고 하면 저는 이런 과도기도 또 쉽게 또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그것을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구청 내부는 물론 시민들과 그다음에 지방의회와 함께 소통과 논의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방의회도 또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또 많이 노력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또 지방의회나 지방에 있는 우리 그 단체장을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또 투표하실 때 많이 또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는 그냥 사실 구청장이 누군지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뽑은 적이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바뀌어야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아까 나비남. 나비남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요. 나비 효과의 시작은 바로 지역, 우리 동네, 내 마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어떤 역할이나 그리고 행정했던 그런 모습들 잘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어떤 미래 비전이 있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 후보군들을 잘 비교하셔서 우리 동네에 제일 필요한 일꾼이 누군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이 점점 발전하고 지역이 바뀌고 지방 분권 시대가 다가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바뀌는 모습,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쭉 이렇게 좀 달려왔는데 그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고요. 네, 오늘 정말 즐겁고 양천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를 포함한 이 지자체, 기초 지자체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올해 큰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를 맞춰줄 또 대통령도 선출이 돼서 새로운 어떤 시대 흐름에 맞게 또 지방도 좀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 할 거고요. 또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청년이고 이제 장년층으로 넘어가는 그런 양천구인데요. 앞으로 30년 후를 더 내다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비전과 또 양천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도시 계획이나 도시 설계를 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역의 일꾼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총장님. 네.